예, 반갑습니다. 황금언론꽃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천 지역에는 사이마스켓 그리고 그 외 가수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앞선 지역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자재가 엄청나게 풍부할 거예요. 농자재들이.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소통하는 곳이 아마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농가 장목관, 그 다음에 외부 광사님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농장에 와가지고 이 여기에서는 나무마다 조금 편차가 있어요. 이 나무하고 이 나무는 빨개요. 잎이 알간데 이게 가서 또 여기 가서는 안 나타나요. 요 잎은 그러면 요 잎은 어떻게 저쪽 나무 온 거예요. 요 잎은 별로 빨간 잎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 나무 요쪽 나무에서 온 것도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 나무 전체를 파악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죠. 그럼 지금 상부에 보면 잎이 그 쪼글쪼글해진 거 우리가 바이러드 그러죠. 이것들이 왜 생기냐면 우리가 먹은 양의 영양소와 잎의 가지고 있는 햇볕에 견딜 수 있는 더위에서 견딜 수 있는 양에 졌다는 거죠. 뒤있다. 뜨거워서 뒤있다. 세포가 파괴됐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죠. 예. 뜨거워서 파괴되고 뭐가 파괴됐건 거의만 쌍겼다 봐도 되고 세포가 깨졌다 봐도 세포가 파괴된 건 동일하거든요. 세포가 파괴된 거는 무조건 세포가 파괴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를 두고 야가 세포가 파괴되면 비록 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밭이 과다가 아니고 질소 부족에 의한 가리에 의해서 더위를 더 많이 낳게요. 그러면 몸이 허약해가지고 너무 약해가지고 가령 음식은 짠 걸 먹었다. 그죠? 몸이 허약해가지고 음식을 짠 걸 먹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좀 우리가 그 체격이 큰 사람이 좀 짠 걸 먹어도 견뎌요. 그럼 우리 그 사장님 나섰다는 거는 NK 줬다 그랬죠.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NK를 계속 주다 보면 가리 농도 또 높아져요. 질소는 이동도 많고 저는 이거 물질적인 잘 모릅니다. 일부 우리 이동 작용이나 영양소에 대해서 들은 바로 하면 질소는 이동적이 빠르다. 빠르면 그거는 이동이 빠른 만큼 식물 흡수가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동이 빠르면 또 용탈도 잘 되고. 그럼 우리가 이 밭에 남아 있고 거대에 있는 거는 가리 성분이 많다. 제일 안 좋은 걸 본 게 우리가 미생물이나 관주 액비를 계속 좋다고 집어넣은 것들이 제일 나빠지더라. 빠른 시간에. 포도란 종들은 덩쿨성 작물이고 자기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본 나무보다도 지가 기주해야 될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다. 그럼 얘보다 더 빨리 커야 돼요. 그럼 절간이 느리겠죠. 영양 이동이 빠르고. 그 영양 이동이 빠르려 그러면 이 나무는 선 조건이 큰 나무의 숲이 그러면 표면에 뿌리가 형성된다. 그죠? 그러면 뿌리가 청근성이라는 거죠. 뿌리가 청근성. 뿌리가 청근성이면 흡수되는 게 빨리 먹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주목 시비를 하거나 바가지로 주는 것 때문에 비록 아주 빠른 시간에 먹더라. 그 장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말은.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 그것도 장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포도 이거 올해 이거 꺾은 겁니까 이게? 예. 따냈는 걸 전부 다. 왜 꺾었습니까 이거? 너무 약하니까 나무가 너무 약해가지고 예. 그걸 다 따냈어요. 결국에 이게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농가에 이거는 충분히 다 달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알이 지금 짠 것들 있죠. 얘와 얘 잎이 쪼그린 거 있죠. 얘 시점에 세포 파괴되는 시기가 같다는 거예요. 덩쿨은 이만큼 가 있는데 여기서 한 1m 가 있는데 요건 꽃이 피고 있단 말이죠. 그럼 뭐겠습니까? 생장점은 위에
덩굴이 1m 간쯤 생장점과 꽃 피는 게 두 개의 생장점이죠. 그럼 이건 지나갔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조직이 연하다는 거죠. 그늘에 약간 있을 뿐이지 잎에 가려가지고 동일한 시점에 연한 조직은 동일하게 세포가 파괴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조금만 교육을 더 받았더라면 이건 다 달리고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유독 요좀 세골만은 그렇거든요. 예. 저쪽으로 가면 또 괜찮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바람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바람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바람이 쐬가지고 여기만 탈 수가 있어요. 바람살이. 저리는 저쪽으로는 괜찮고 예. 유독 이쪽으로 말이에요. 예. 지금 바람살이 쐬는 경우도 하우스도 많이 있거든요. 끝에 가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다른 데서 바람이 꺾여오고 이쪽에 바람 세게 들어오면 여기 지금도 고실라 지금 말하잖아요. 바람이 수분을 말른다는 얘기입니까? 잎의 탈수. 탈수로. 그렇죠. 탈수에다가 이쪽에 지금 먹고 있는 게 질소는 없고 가리만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바람 많이 받는 쪽에는 수분량이 더 많아요. 많이 줘야 되겠네. 그거하고도 또 바람을 일단 줄여야 돼. 바람을 하우스 딸기라는 이런 것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하우스 고추 딸기는 또 그 바람살을 줄여줘요. 그쪽에. 그러면 여기다가 측면에 대가지고 구멍을 똥똥 떨어지고 바람량을 줄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는 이게 올해만 아니고 해마다 누적이 되었다. 조금 몇 년. 그리고 그게 됐다 하더라도 이 자체는 질소가 없는 거예요. 질소가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가 갖다 여기 들어갈 때 들어온 흙 자체가 다를 수가 있다. 흙 자체가. 그래서 요건 거의 질소 부족 노화 현상입니다. 그러면 질소 부족 노화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잎이 그냥 고실라져 버리죠. 그러면 질소는 고온을 저온을 만들어주고 가리는 저온을 고온을 만들어요. 두 개가 반대죠. 가리는 저온을 고온을 만들고 노화가 되기도 하고 그 생식 기능 강화되기도 하고 이런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일소 피해는 저 질소 질소가 부족이죠. 도움이 되겠네, 질소. 질소 부족이죠. 질소에 질소가 부족하면 질소가. 잎이 타버리죠. 그거는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근데 질소는 과실의 원식을 내요. 사과의 빨간색 내는 거, 앵두빛을 내는 거는 질소가 내지 가리가 못 내요. 가리는 노란색을 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질소는 파란색을 낼 거고 가리는 빨간색을 낼 거다. 이래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겠죠. 네. 가리 몇 프로 하는데 그건 가리는 색을 내는데 이동 작용을 많이 해주고 생식 기능을 부과해 주는 거지. 그게 색상을 내는 데는 무관한 일이에요. 반대 방향. 행동은 빨리 유발할 수 있으나 그거는 질소 부족에 의한 노화된 것들이 그 포도는 당도가 있는데 노랗고 약간 멀컹거리는 것들 그거는 가리에 의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갓 보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더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더 습득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채술이 힘이 하나도 없고 테두리가 타고 있죠. 이게 여기 보면 이 잎이 테두리가 타는 게 보이죠. 네. 그죠? 잎이 엄청 얇아요. 예, 그렇죠. 잎으로 얇. 이거 대표님 이 이파리 한 장 따도 되겠어요? 예, 예. 어릴 때 태어날 때는 온도가 그리 안 높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요 잎 테두리가 지금 타고 있는 게 보여요? 보입니까? 포가 나네요, 하얗게. 아, 하얗게인가 네. 뭐. 그리고 노랗게인가.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게 약간 튀어나오는 거, 이 자기 잎의 그 고유에 이게 있잖아요. 잎의 그 날개 모양으로 그 손가락 모양으로 이 벌어진 거, 그죠? 이렇게 예, 이게 물갈퀴라면 오리발 물갈퀴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고 덜쑥날쑥해야 되는데 요게 그 장애가 일어나면 요 힘줄이 당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연맥 그러면 이제 요건 그럼 우리가 보통 보면 뭐라 그래요? 바이러드 그러죠. 바이러드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비로 과다해서 조직 파괴라는 거죠.
이 말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는 바이러스 바이로드. 그럼 바이러스 바이로드 약 치유가 있나요? 약이 없잖아요. 맹물 시비. 아니 이제 그게 바이러스 하는 게 사람 몸에도 음성이 있고 양성이 있는데 그 안에 이 바이러스가 존재는 해요. 근데 그게 양성으로 안 나타나서 음성으로 있는데 그 이제 그런 현상이 조집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난다는 이제 그런 얘기. 이게 아주 쉬운 거거든요. 네. 이제 이거 맹물 뿌리면 풀려요. 아 맹물은 풀리더라고. 제가 글일은 안 써보고 예. 바빠서 맹물만 계속 해봤어요. 근데 그 효과는 있어요. 확실히. 맹물만 써버리면 또 절간이 늘어나고 또 그건 펴지더라고. 단점이 유발되는데 왜 밸런스를 잡아주냐면 우리가 그 음식을 요리할 때 간을 하지 않습니까? 간을. 예. 예, 간을 하는 이유가 이게 밸런스거든요. 보안이고 우리 인체가 먹어야 될 게 질소인산갈 다 먹었지 우리도. 질소인산갈이 다 먹고 있는데 그 비료량이나 우리가 이게 식물이 소화한 양이나 동일하거든요. 우리는 거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먹는 양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식물체가 소화시킨 거, 그럼 식물체가 소화시킨 거 먹은 동물, 그죠? 예. 이런 거 우리가 잡식으로 먹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땅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뭐 영양소를 흡수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잎으로 먹고. 근데 요 식물체 내에 있는 것들이 영양소는 어디에 출발하냐? 뿌리 출발했거든요. 맹물 11호가 풀면 되는데 우리가 또 이거 치유제 하면서 나오면 그건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사람도 이제 면역력이 좋아지면 그 현상이 없어지듯이 내가 이게 잘 빨아먹고 왕성해지면 이제 그게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얘가 약해지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그 안에 존재는 해요. 근데 이제 양성으로 안 나타난다는 이게 그런 거죠. 날만 시원하면 괜찮아요. 날만. 근데 가지고 있는 거죠, 항상. 날만 시원하면 날만 굳이 없는 걸 끄집어내가 병이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굳이 없는 걸 굳이 아닌 걸 끄집어내가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술서에 따라서 그 원인은 정확하게 이제 처방전은 없어요. 처방 없는 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농민들을 괴롭히는 거지. 원인만 가르쳐 주는 거고. 그 필요 없는 거거든요. 원인이 치유될 수도 않고 답도 없는 일을 물만 뿌리면 풀리는 걸 갖다 가지고 그러면 이거 잎을 따면 마그네슘 결핍 그러겠죠. 예, 보통 이제 그렇게. 요게 비료 과다에 의해서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비료 과다에서 이시가 높아가지고 비료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없어서 그렇게 되면 뭐가 있고 치유 방법 뭐냐? 요거 치유 방법은 요소, 질소. 그러면 요 잎은 보면 유난히도 심줄이 빨갛죠. 그럼 심줄이 빨간 거는 가리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나무에서 잎의 두께를 육안으로 식별했을 때 노화되고 있고 이렇게 보면 가리는 존재하고 질소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치유법이 요소. 그럼 알은 왜 듬성듬성하게 됐을까요? 그러면 질소량이 부족해서 잎 두께가 얇아서 그 온도에나 탈수는 못 견딘다는 거거든요. 요 위치에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그러면 송이 행성이 안 된 걸 치유법은 우리가 이 나무를 진단했을 때는 어릴 때 보면 힘줄이 빨갛게 나타나요. 요 힘줄이 잎은 얇고 색깔이 노랗고 노란빛이 많이 띄고 그럼 테두리가 타고 이런 몇 가지 나타난다면 그럼 여기에서 이 나무를 판단할 때는 질소 부족 가리만 존재했다. 가리 존재하는 양도 그리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가리만 먹고 있으니까 질소가 없으니까 문제가 일어나겠죠. 잎 두께 얇아서. 그럼 질소는 고온을 저온을 만들어줘요. 고온을 저온을. 설탕은 고온 저온을 두 개를 동시에 잡아줘요. 탄수화물. 그러면 탄수화물은 뿌리가 질소를 먹고 가리를 먹고 인산을 먹고 다 만든 완전한 영양소 탄수화물이거든요. 사탕수수 몸에서 짜낸 거잖아요. 탄수화물. 그러면 그 탄수화물은 들어가자마자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줘요. 두 가지를.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좋은 치유법은 설탕 요소. 그럼 뿌리로서는 요소. 요렇게 하면 여기 치유가 되겠죠.
근데 설탕이 지금 현재 이 포도송이에 줄기에 묻으면 때가 앉을 수 있어요. 봉지 싸고 나면 괜찮은데 때가 앉으면 그게 다음에 그게 곰팡이가 피가 여기 포도 아래 떨어지면 까만 끄름처럼 보기 싫어요. 그래서 포도 여기 사이마스계 포도 알맹이가 그 녹도할 만할 때 포도 그 여기 송이 쪽에는 설탕을 쓰지 마라 그러거든요. 원인은 안에 줄기에 묻은 있는 설탕이 곰팡이가 펴서 그 곰팡이는 빵에 피는 곰팡이야. 식물체에 장애를 안 줘요. 설탕을 먹는 장애는. 근데 그게 떨어져서 여기에 포도 알맹이 딸 때 돼서 그 검은 끄름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어릴 때는 설탕을 써라 그래다가 설탕을 못 쓰게 한 거죠. 예, 여기 우리 농장 사장님 요거 치유법은 요소. 예, 요소가 치유입니다. 옆면 살포도 옆면 10에는 골드 그린하고 설탕 요소인데 가린 쓰면 안 돼요. 그 이밭 전체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포도에서는 이렇게 생식 기능을 강하게 주면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 자마에서도 꽂는 분화가 되는 장점이 있어요. 자마에서도 우리가 여기 덩쿨이 형성된 우리가 바로 잘라 놓으면 몸통에서 바로 붙어 가지고도 눈이 나오면서 꽃눈 달고 나오는 거 있죠. 달고 나오는 집이니까 안 달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잎에서 생식 기능을 먼저 좋냐 안 좋냐 그 차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거 얘기입니까? 이런 그렇죠. 데서. 예. 우리가 몸통에서 나오면서 어떤 거는 꽃눈 달고 나와요. 꽃송이는. 달리입니다. 예. 달리는 것도 있어요. 예, 그게 달라 그러면 요는 것 같은 게 잘 달게 돼 있어요. 엄청 강한 생식이 되겠죠. 예. 죽을라 그러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죽을라 그러면 꽃눈부터 만들어요. 작년에 우리 해운 농가에서 일부 가리 살포가 조금 농도가 세니까 복숭아가 핵 속에 대하가 2개가 들어가요. 획기적인 방법이죠. 올 땐 큰 복숭아 열어버려요. 이렇게 같은 복숭아 큰 게 열었는데 모르니까 일부 따버리고 그 일부 달아놨단 말이에요. 대박이다고 이거는 그리 가리키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크잖아요, 그죠? 비대는 되는데 비대 후에 숫기가 거기 잎이 이제 약하잖아요, 그죠? 아, 그렇잖아요. 그런 숫기가 가능한가요? 예, 그것까지 다 하죠. 지금 포도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 포도를 절간을 짧게 단적심을 강적심을 하면은 비대는 빨리 되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비대 후에 당도를 얘가 과연 올릴까 뭐. 그건 당도는 이시량과 잎 두께 비례하면 되니까 질소량에 비례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기는 잎이 거의 12장 돼야지만 이제 그 나중에 당도 올릴 때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보통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가짜고 이파리 담가면서 시험한 거 보면 제가 약 친다고 이런 머리 숙이 가다가 머리가 박아 부러진 거는 이파리 석 장밖에 없어요. 쬐끄만 거 한 장, 큰 거 요거만 거 한 장. 근데 요게 큰 뿌린 거예요. 요게 큰 뿌리면 감 2개를 달고도 이맞다만 키워요. 저는 이제 근데 여기 세포 비례할 때하고 얘 크기하고 두께가 비례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질소 가진 양에 뿌리가 이동량에 비례하거든요. 근데 기본은 지키는 게 좋으나 그게 전부는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잎이 그렇게 안 돼도 충분히 숫기는 뭐 크게 지장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영천의 영상을 보면 그 영상을 보면 작고 두껍게 그러면 포도 덩쿨과 덩쿨 사이를 13cm가 집어였다는 거지. 우리는 한 뼘 정도 되죠. 13cm. 그러면 천장에서 보면 잎이 빼곡해서 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만들었다는 거지. 왜? 봄에 맹물 11회고 연면 12 설탕 3일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양을 맞춰낸 거죠. 물을 많이 뿌리고 연면 11이 작게 설탕이 적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잎이 커버려. 너무 커버리겠죠? 그럼 연면 12에 비례해가지고 잎이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 농도에 따라서 잎은 결정을 하거든요. 잎이 두께가 얇으면 마디가 늘어져요. 그건 얘는 절간이 짧아진 게 가리 자체를 비료로 착각한 거죠. 그럼 지금 탔잖아요. 그럼
얘는 가리 자체를 비료로 착각한 거죠. 비료로. 근데 얘가 물을 뿌려버렸더라면 가리가 희석되면 가리 농도 낮아지겠죠. 그럼 저게 늘어져 버려요. 비료 없는 상태에 더 늘어지가 더 장애가 심해져요. 물 뿌리라고. 그 맹물 시비를 할 때 이 밭에서 맹물 시비했더라면 포도는 잘 달았는데 지금 하엽이 말라 죽어버려요. 잎이 질소를 안 먹어 얇아가지고 지금도 죽고 있는데 물 뿌리면 금방 죽어버려요. 근데 여기 저 알맹이가 잘못된 거는 가리에 의해서 잘못된 거죠. 질소가 없어가지고. 질소가 있었더라면 이 온도를 견디냈다는 거죠. 질소가 너무 없어가 못 견뎌서 이 자리는.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전년도에 우리가 사이마스켓을 전정을 언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얘가 사실은 단풍 들어갈 때 전정 끝나야 되거든요. 왜 끝나야 되냐면 봄에 물이 샌다는 거죠. 물이 새는 거는 여름에 자르면 자기 스스로 치유하는 치유를 가지고 있어요. 치유력은. 왜? 얘가 자르면 물이 줄줄 새고 있으면 죽어요.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잘랐다는 거죠. 몸이 행동을 못하는 상태에 자르면 그거는 포도 전쟁은 아주 나쁜 거예요. 그 다른 절간이 짧은 사과나 배나 단감 이런 절간이 짧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게 수관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놈들도 그리 좋지는 않아요. 한 이거만큼 잘라가지고 겨울 나뭇가지를 잘라서 끝에다 침 바르고 불면 바람이 새요. 사이마스켓 얼마나 50cm 끝에다가 침을 바르고 불면 바람이 새요. 그럼 아주 나쁜 거죠. 그러면 달고 있으면 겨울에 좋느냐? 달고 있으면 봄에 전쟁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물이 줄줄 샌답니다. 그럼 체내 저장 양분이 어떻게 채순 만들 때 못 쓴 거죠. 그래서 사이마스켓이나 포도 전정은 가을에 단풍이 7, 80% 들었을 때 막 전쟁해요. 그럼 동해 같은 이런 건 괜찮습니까? 더 적게 일어나죠. 더 적게 일어납니까? 달고 있으면 탈수가 되죠. 동해는 탈수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얼굴 한다고 늦게 하잖아요. 그게 가짜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하우스는 얼지도 않아요. 아니 이제 일반적으로 노지에서는 이제 그 일부 조금 여기가 달려 있으면 땅이 녹아 있으면 물을 땡기는데 이게 그 물을 탈수를 일으킨다 역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의 비가림이나 우리가 비가림이나 하우스 그 무가온 그제 무가온 재배에서는 땅이 안 얼죠. 그럼 땅이 안 얼면 얘가 동해가 일어날 이유가 거의 없어요. 물이 공급되니까 수분이 공급되니까 수분이 공급되면 체내에서는 말라 죽는 경우가 없어요. 겨울에 동해가 정확하게 입은 거는 나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해가 입은 거는 껍질이 홀랑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껍질이 홀랑 일어나는 거는 동파. 그러면 겨울에 이제 탈수가 된 것들은 말라붙어가 죽어요. 그리고 쪼개지고. 그거는 동해 중에서도 탈수. 그럼 탈수의 원인은 땅이 얼어가지고 물이 공급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상부가 건조돼가지고 말란 거고, 나눠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거의 땅이 안 얼도록 겨울에 이게 비닐을 깔아줘 버리면 노질 거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많이 흠뻑 주라면, 물을 겨울에도 호수가 안 얼게 해서 물을 한 번씩 흠뻑 주면 노지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그래 많이 안 춥잖아요. 일반 노지보다. 우리 비가림 돼 있으면 따뜻하니까 비가림은 겨울에 좀 따시게 해주라. 따숩게. 그리고 겨울에 비가림에 동해가 일어날 걸 예방할 것 같으면 비닐이 깔아놓고 겨울에 물을 흠뻑 잘 줘라. 그러면 동해가 안 일어난다. 뿌리에서 수분이 공급되니까 탈수된 그 몸통이 얼은 상태에서 물이 이동 안 해. 수도 꼭지 잠가놨고 저 먼 데 있는 호수 열어가지고 아무리 녹여도 물 안 나온다. 그러면 땅이 안 얼게 하면 동해가 줄어들어요. 탈수, 겨울에 탈수가. 그 땅이 안 얼게 하고 겨울에 물을 흠뻑 줘놔면 된다. 그럼 우리가 겨울에 비닐이 까버리면 더 안 좋겠죠. 겨울에는 그 가을 끝나고 나면 우리는 뭐 가스가 빠지든 뭐 줘라고 그래 하는데 그건 사실은 동작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물을 흠뻑 줘가지고 수분을 가득 가지고 있고 비닐이 깔아놓으면 땅이 안 얼죠. 그럼 수분이 더 공급이 잘 돼요. 그런 거. 가을에 전정 막 전정을 해라. 지난 얼마 전에 고령에서 사이마스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미생물 주고 이렇게 비료 안 주고 빨간 거 여기 동일하게 있었어요. 생장 때문에 바이러스 나타나고. 그럼 그건- 미생물을 이제 기술센터 같은 데는 이제 많이 쓰라고 교육하거든요. 절대 하지 마시오. 그 기술센터가 다시는 주지 말아 있어요. 근데 미생물이 왜 안 좋은 걸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나쁜 게 나타나니까. 아니, 미생물은 저 토지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아지게 하는 거잖아요. 절대 하지 마시오. 그게 분해를 조건만 맞으면 예. 우리가 여기다 빵 한 개 갖다 이어놓으면 곰팡이 안 피나요? 시루떡 하나 갖다 이어놓으면 곰팡이 안 피나요? 그렇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적정하게 미생물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다 거름 준다고 좋아지는 것보다 나빠지는 거 더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농가들한테 기술센터에서 포도 쪽에는 미생물 절대 주지 말라고 가서 이야기하라 그래요. 기존에 있는 미생물 충분하다 그 말씀입니다. 빵 하나 갖다 묻어 넣어보면 알잖아요. 빵. 우리가 식빵 한 장 갖다 묻어 넣어보고 미생물 하나도 안 뿌리고 두보면 알잖아요. 곰팡이 금방 피죠. 그럼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먹을 거 먹이 사슬이 안 맞아서 그랬는데 거기다가 미생물을 좋으니까 미생물 우리가 만든 그 속에 뭘 집어였는지 몰라도 생장 때문에 어떤 건 녹아버리는 것도 있어. 순이 요만큼 나오다가 녹아버려요. 순이 나오다가 빨갛게 녹아버려요. 그럼 매일 물을 뿌리면 맹물을 뿌리니까 조금 풀리다가 또 일주일만 또 가서 또 갖다 집어였고 갖다 집어니까 나오다가 죽다가 살다가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 쓰지 말자 아예. 그것 때문에 나빠지나 뭐 차 뛰기도 복잡하고 머리만 더 아프죠. 고생스럽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가령 다른 걸 줬다라면 이거는 엄청 나빠져요. 그럼 여기에 치유법은 제일 좋은 건 요소다. 요소비료가 제일 보약이다. 요소비료 주면 이건 금방 치유됩니다. 그럼 그렇게 내고 막 뿌리만 든다고요. 뭐 관주 호수 있네. 뿌리 엎으면 되죠. 100평에 한 3kg 정도. 100평에 3kg. 예, 그래 뿌리 엎. 그러면 금방 풀리면 됩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게 저 가을 저 작년에도 아마 이래 됐다면 이 자리가 아니 원래 처음 달았는데 뭐. 처음 달았어요. 2년생이라 이제.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 포도 딸 때 멀컹거려요. 우리 여기 그 당도는 높은데 노랗게가 멀컹거리는 포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거는 가리가 없고 질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포도 숙기가 늦은 것들 다 질소 부족입니다. 잎 두께가 얇아서 포도를 못 익힌 거죠. 그게 결과로서는 약간 누리끼리에 전다. 원색을 새파랗게 가지고 있는 건 전다 질소가 많으면 다 가지고 있어요. 잎이 두껍고 둥글게 조금 되면은 거기 숫기가 자꾸 빨라집니까? 질소가 부족한 건 숙기가 늘어져요. 대사적용이 만들어서 중간에서 떼먹는 놈이에요. 포도등, 포도송이에요. 얘는 중간에서 올라오는 걸 먹어 치워요. 그러면 얘를 자세히 보면 요 마디를 딱 막아가지고 마디는 다 막혔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지가 굵어져요. 마디 있는 자리는 굵고 위에는 가늘어지고 마디 있는 자리는 굵고 그건 굵었다가 물이 가늘게 빨대 구멍이 가는 거죠. 마디는 굵고 굵었다가 관이 요렇게 가늘어지고 또 굵었다가 가늘어지고 이렇게 되죠. 요 행성에 보면 마디는 깎아 보면 이쪽 관으로도 이쪽 관으로 양쪽이 연결된다는 거죠. 관이. 그러면 감 같은 거는 여러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그 자리만 굵고 그 위에는 가늘어져요. 껍질 잎에서 내려가는 건 얇아도 된다는 거예요. 껍질로. 그래서 감 그걸 이렇게 집에 당기면 안 떨어져요. 아래쪽으로 밀어버리면 가지가 찢어지면서 잘 떨어져요. 옆으로 제끼건 이러면 그 원인은 뿌리에서 오는 걸 먹는다는 거죠. 뿌리에서. 그럼 감이 맛있어지는 거는 뿌리에서 먹고 소화시킨 걸 먹는다는 거죠. 그럼 뿌리에서 온 걸 얘가 먹어보면 잎은 뭐 먹나요? 얘가 먹어보면 얘 지금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 내려갈 때 주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 먹어도 내려가도 얘보다 얘가 굵으니까 뿌리가 많이 먹겠죠.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구조가 안 맞거든요.
올라올 때 먹게 돼 있어요. 올라올 때. 그럼 올라올 때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잎이 먹을 게 없겠죠. 그럼 잎이 먹을 게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잎이 일을 안 해요. 얇아져서. 그럼 지금 상태라면 일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가을에 단풍을 70 내지 80% 들었을 때 막 전정하는 게 제일 좋더라. 봄에 물이 한 방울도 안 새더라. 그럼 눈이 잘 떠요. 그럼 봄에 눈 띄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뜻하게 hen 같은 경우에는 눈 띄우기 한 달 전부터 물을 뿌려요. 몸뚱이에다가. 피부를 갖다가 온도는 낮은데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부풀겠죠. 부풀면 눈이 작은 놈이나 큰 놈이나 탱탱 막 통실통실하게 부풀어요. 동시에 튀어나와요. 대표님 거기서 의문점이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책자나 이제 교육센터에서 가르치는 게 이제 지온을 빨리 올려야 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럼 만약 물을 계속 뿌리면 지온은 안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멀칭하지 않습니까? 예. 멀칭하고 이 피부에 물을 뿌리면 지온은 우리가 특별히 배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물을 뿌리는 방법의 차이. 이게 쿨러로 많이 돌릴 거냐 그 방법의 차이거든요. 안개 분사식으로 할 거냐 그건 차이. 결국엔 피부를 함수량을 늘려주지 않으면 새순이 떠박떠박 나와요. 불을 떼버리면 새순이 고루 안 나와요. 무조건 지상부에서 함수량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뿌려도 좋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거는 작년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겨울에 예. 봄에 이제 초봄에 막 이렇게 뿌리니까 이제 지온계 꼽잖아요, 그죠? 예. 지온이 안 올라간다고 저한테 이제 대표님이 제정으로 가르쳐 줬는지 몰라도 전화가 예. 왔더라고. 지온은 작물이 뿌리의 온도에서 얘가 그런 게 아니에요.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5월 10며칠까지 뿌리가 안 나와요. 이파리 이만큼 나와 있어요. 예. 그럼 말 다르죠? 예. 얘하고 무관해요. 근데 이제 지온이 햇빛에 의해서 지온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대형은 지온이 빨리 올라가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매일 안 뿌리고 이제 하루 뿌리고 하루 건너뛰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저 나을 수도 네. 있어요. 여기에 피부 그 함수량을 늘리가 이게 부풀리지 않으면 눈의 그 동시 발생이 안 돼요. 동시 발생이. 그러면 단풍을 들여가지고 전정을 해서 수액이 안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 압력이 더 생기죠. 그게 계절 앞에 모든 걸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물을 뿌리면 이제 그 영하로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예. 조기 가온한 사람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겨울에 예. 커튼을 닫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얼음에 노출시키면 얼잖아 분명히 물기가 있으니까 예. 그건 닫아야 되지. 얼게 놔둬도 되는 거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음. 만약 야생 같은 경우는 뭐 석사 이런 데는 그게 가능한데 그건 별개예요. 함수량만 늘리나면 짧은 시간에 눈은 나와요. 그 겨울에 이제 그걸 그냥 다 문을 열어 놓잖아요. 예. 그러면 겨울에 얼어도 괜찮은가요? 눈이? 관계없어요. 아무 그건 관계없어요. 함수량만 늘리면 야생에서 안 큰 것도 저거는 그냥 오실 속에서 키운 거잖아요. 예, 그거 관계없어요. 똑같아요. 안 얼어도 상관없어요. 관계없어요. 물에 담길 때 함수량만 늘리면 온도 올리면 금방 나오니까. 그 조건 똑같아요. 얼어도 예. 온도에 의해서 행동을 할 뿐이지 얘가 그러면 지온하고 따로 놀아요.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옛날에 포도는 밖에 심어놓고 이 포도를 갖다가 집안에 거실에 집어연 거예요. 이제 다르죠? 예. 밖에는 추운데 안에는 더 빨리 크고 있어요. 거실에다가 집어여갖고 안쪽에 베란다 쪽에 안에다 집어여갖고 포도를 키운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는 순이 안 나와야 돼요. 근데 밖에 술이 난다는 거. 안에서 크고 있는 거예요. 일부 따로 놉니다, 이게. 개별 행동한다고요. 어제도 강의할 때 어떤 김호철 회장님들 거창에서 사과가 지난 겨울에 탈수가 일어나고 일부 동해가 일어나니까 탈수가 되니까 한 가지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유막이 잘 처리가 돼가지고 이 가지만 통통하게 잘 커요. 그런데 다른 가지는 비실비실해요. 그건 뭐냐?
그쪽 땅을 갖다가 평탄 작업하면서 밭이 이렇게 이제 큰 밭에 여기 좀 높은 걸 까버렸어요. 그럼 여기 생땅이 나왔죠. 저 복도엔 쪽에는 겨울에 지난 겨울에 멀쩡하게 탈 수가 없어요. 우리 기계 잘 봐서 요거는 땅심이 약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 그 겨울에 탈수가 돼서 동해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 나무 속에도 유막 코팅의 한 가지는 깨끗한 게 있어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자라요. 식물이라는 거는 얘만 좋으면 얘만 좋아져요. 관계없거든요. 왜? 얘만 잘 살면 다음에 다른 놈이 커도 얘는 살아남으니까. 개별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금알 농구에서 이런 하나 부분을 다 해석을 해놓은 이유가 따로따로 행동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잎이 작을 때 얘 잎이 덜어 자랐을 때 연면 11회가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영양소를 먹고 얘가 살이 찌면 살찐 만큼 크기가 커져요. 근데 체내도 영양분 한 거면 작은 거는 작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고 작고를 같게 만들어져요. 잎이 태어날 때는 크기 결정을 많이 다 못했어요. 영양 공급에 따라서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초기 이제 연면 시비를 맹물 시비를 몇 회를 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최고 빨리 한 게 올해 2일 하루에 2번씩 물을 뿌리고 이틀에 한 번씩 연면 시비가 더 빨리 동작을 일으키는 거죠. 그거가 작년에 그 영천에서 사이마스켓 13cm 간격으로 던 굴렸지. 그리고 포도 봉지를 3년생에서 봉지를 다 붙이고 중간에 한 개 더 여요. 근데 3년생에서 그 약하니까 덩굴을 포개가지고 순을 더 만들었죠. 눈이 이제 쌍눈이 될 정도 안 됐으니까 최대 한 개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중 아래 위로 그 원줄을 포개가지고 가지를 만들어갔었다는 거예요. 거의 천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포도잎이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잎을 다 씌워놨어요. 딱딱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수확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널널하게 하는 거죠. 잎이 덜 넘어가 있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보다도 더 밀도를 높여도 된다. 단위 면적 생산량 다. 그리고 잎의 두께는 두텁게 하고 크기는 적게 하고. 만약 에 밀도를 높이면은 예.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저 기술센터에서는 이걸 그 햇빛이 들어가야지 당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널널하게 해서 통풍도 잘 되고. 그게 이제 거기까지 아는 기술자들이 하는 소리고 예. 결국에는 탄수화물 농도만 높여주면 얘가 그늘에서 이렇게. 그래도 아무 당도가 관계 올라간다는 그 말씀. 그렇죠. 탄수화물 농도. 그래서 설탕을 쓰고 있거든요. 설탕은 더위 추위를 다 이긴다 그랬죠. 그리고 햇볕의 먹으면 바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랫잎도 역할을 시키거든요. 얘 봉지 사고 나서 설탕 써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봉지만 오염될 뿐이지. 설탕이 묻어가지고. 봉지만 약간 곰팡이가 피는 거지 얘하고는 무관해요. 설탕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연면 10인 게. 그래서 우리가 당도가 안 올라간 포도들은 거의 대해서 늦게 따겠죠. 수확 시기가. 잠깐만. 예. 수확 시기 늦이죠. 예. 당도 안 올라간 거. 당도 안 올라간 포도가 환경이 나쁜 게 없어요. 왜 당도가 안 올라갔냐면 질소 부족에 의한 잎 두께가 얇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과가 빨간색이 안 난 거는 뭐예요? 질소 요소가 없어가지고 노화된 거예요. 우리가 사이마스켓이 당도가 안 올라가고 누리끼리하게 된 거는 질소 부족 노화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자체를 모르니까 포도 늦게 따니 일찍 따니 그거 따지고 있잖아요. 물포도 되는 것도 질소 부족입니까? 노화 과수. 사과는 떨어져 버려요. 가리만 많고 질소 부족이 가지고 과수기 되면 햇빛 뜨겁고 하면 포도 이건 안 떨어지겠죠. 사과는 뚝 떨어져 버려요. 아까 그 봉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봉지를 씌워갖고 이제 마른 그 맹물식을 하고 물을 뿌리면은 포도에 보면은 망고 변경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줄기가 샤인은 길잖아요, 그죠? 자홍엔 짧아서 잘 없는데 기니까 중간에 덩숙이 되면서 중간에 건너뛰고 이제 건너뛰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관이 안에 짧아져 갖고 안에서 덩숙이 되거든요. 건너뛰가 덩숙이 되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습이 많은데 막 그런 데 많이 생기더라고. 습이 많으면. 당이 이제 그걸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당이 없었느냐 늦게 익었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과 이거 포도 이 하나만 보고 제가 이야기하면 분석이 좀 어려워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이 이파린본 바이러도 가리 부족이한 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다. 열상을 더 입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죠. 예, 그래서 거의 대다수는 자라가 이렇게 될 정도에서 뒤에 문제 일어나는 건 질소 부족입니다. 99.99%가 질소 부족입니다. 뭉기시에 일을 하지. 뭐 여기다 병이 생겨야 돼요. 그건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하나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름에 배추밭에 비가 오면 배추잎이 크죠. 네. 그럼 노다지 비를 맞으면 이 많은 잎들이 맹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가 굶어 죽어버려요. 뿌리가 굶어 죽은 배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시큼시큼해지죠. 배추가 안에 배추 김치 담으려고 어떤 거 가을에 좀 전백이 멜로 그렇죠. 그건 뭐랍니까? 뭐 마그네슘 결핍이나 칼슘 결핍이나 붕소 결핍은 시달되는 소리 하죠. 비 오기 전날 설탕만 진덩 지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탄수가 아니에요. 탄수화물이 다 내려가고 아무것도 없이 맹물이 거의 팔이 큰 것들이 먹었으니까 뿌리가 굶어 죽은 거예요. 뿌리가 굶어 죽으면 하엽이 죽고 비록 과다가 되면 생장증이 죽어요. 이제 간단하죠? 배추 여름에 꿀통이 돼가 죽은 거는 안에 쉐잎이 비록 과다해서 쉐잎알이 탄 거 뭐예요? 비록 과다. 그죠? 비료가 없어서 지금 요거는 가리에서 탄 거고 여기 비료가 없고 가리만 없으면 또 안 타요. 이 시가 1.0이라는 수치가 나오죠. 1.0은 가리라는 거죠. 그럼 이거 영 가리 없으면 맹물에 심어놓은 건 이 타지 않아요. 좋은 게 지금 개분이나 닭똥이나 돼지똥이나 뭐 여기서 소금기 우리 비료 없고 질소 없고 거기서 일어난 일이 요거고 그럼 여름 배추 같은 경우에는 낮은 지대도 돼요. 제가 8년 한 10년 전에 해발 5m에서도 여름 무를 재배해요. 2,400평을. 근데 말도 안 돼서 강원도에 가서 심어야 될 여름 무를 갖다가 7월 3일에 심어도 정확하게 해요. 결국에는 추비 잘못해가지고 비료 과다돼가 녹아 내려앉은 걸 그걸 뭐 꿀통 배출을 해가지고 칼슘제를 입다 치고 있어요. 요소 추비를 잘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어헤치면 대한민국의 농업의 중심은 우리 농가들의 중심이에요. 어느 누구가 발표해도 결과물은 이 나무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니 괜찮나? 좋나? 물어봐야 돼. 니가 괜찮으면 니 뜻에 내는 마차가 해주고 뭐 이래 돼야 되는데 말만 듣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나빠진 걸 원인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한금을 농법이 안 왔으면 바이러스 치유제 엄청나게 팔렸을 거예요. 황금을 농법에서 바이러스는 비료가 짧아서 세포 파괴되니 맹물 뿌리를 계속 끝내붙잖아요. 마그네슘 결핍 대다수는 비료 과다해서 잎이 세포가 파괴되니 소금 비료에 과다해서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다. 그럼 여기는 마그네슘 결핍이냐? 여기는 질소가 없어가지고 노화 현상이 된 거예요. 질소분을 빼나가서 이렇게 노랗게 된 거예요. 이거는 가을에 단풍 들리기. 가을에 단풍 들 때 되면 영양을 빼가 몸속에 다 집어넣거든. 근데 질소가 있으면 더 빨리 단풍이 들어요. 빼갈 게 많잖아요. 그럼 질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을에 단풍도 안 들어요. 왜? 뭐 어째 해가 좀 몸에 집어야 얘가 떨어져요. 얘가 일을 다 안 하면 나무는 더 일해달라고 누리팅팅한 것도 계속 영양 만들어 가오라 그래요. 그래 몸속에 영양이 차면 어떻게 돼요? 혼자 다 했다. 니 떨어져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모든 게 하나부터 끝까지 해석이 분분하게 잘못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한금말농법 개발할 때 32년 동안 실패했겠죠. 32년 하고 나니까 눈에 보여요. 여기 바람 불어도 다르고 비와도 다르고 뭐 비료 줘도 다르고 비료 얼마나 줘봤겠습니까? 3만 평 그 가수농사 지으면서 단감농사
21다시 복합비료 내나무 한 포씩 줬어요. 그럼 가을에 요만 거 따야 되죠. 야, 올해는 내가 1등이다 친구들한테 견날 모임 해가지고 뭐 단감 비료 모임 이만 거 따지 뭐 그까지 어렵노. 올해 내가 내나무에 한 포씩 21다시 복합비료 줬으니까 내가 제일 큰 거 딴다. 아니에요. 봄순 클 때 뿌리가 없다 그랬죠. 단감은 5월 10일 되면 이파리 이만큼 나가 있어요. 5월 13일 되면 그때 뿌리가 나와요. 요놈 이파리에 내려와야 또 먹어요. 그러면 감나무 비실비실한 거는 아무리 퇴비 주고 비료 줘도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잎이 얇으니까 뿌리 발생을 안 해요. 개우 죽을랑 말랑만 발생해요. 절대 이만큼 못 따요. 비료 퇴비 줘놓고 연면십이 되게 예쁘면 잎이 두꺼워지 갖고 도장지 있다만 이만히 커져버려. 그래서 그거 개발하는데 알아내는 게가 32년 걸렸는데 그 전에 21다시 복합비료 2000포를 써가지고 감나무에 내나무 한 포 줬으니까 감이 조그만 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잘못됐다. 요새는 비료를 저것들이 가짜로 만들어가 내가 안 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요소를 갖다가 2000포를 사가지고 내나무에 한 포씩 줘요. 5kg씩. 그건 산이 뽀예요. 주인 저 입장에서는 내나무에 한 포 비료 허칠 곳이 없어요. 요소 아무리 허쳐도 못 허쳐요. 나무 죽을까 싶어서. 근데 집어는 시기 넣으면 퇴근 때까지 잘해요. 큰 나무도 내나무 한 포기, 작은 나무도 내나무 한 포기. 내나무 한 포기 넣는 거는 막 똑같이 허치면 딱 계산이 끝나거든요. 잘했죠. 산이 뽀얗게 되는데 그 전에 21다시를 내나무 한 포치도 산이 뽀얗는데 그 다음에 요소를 내가 내나무 한 포씩 허치니까 산이 뽀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이겠죠. 그럼 누가 실패 안 하고 결론이 나오나요? 한 사람은 실패하고 시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많은 실패를 제가 다 하고 황금을 얹고 개발해가 나온 거예요. 이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잎이 먼저더라. 그 잎을 보는 방법, 유관식별법 다 찾아내고. 그럼 봄에 비료 없어도 행동 잘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개발해서 자꾸 첨부한 거죠. 거기에다가. 그래서 포도는 어떻게 키워야 된다. 사계절 이식값을 만들어 개발한 거죠. 사계절 이식값. 그럼 겨울에는 이시가 2.4도 좋더라. 괜찮더라. 겨울에. 그는 온도에 비례한다. 이식값은. 근데 사이마스켓은 겨울에 아시라고 건 30도 이상 올려버리잖아요. 근데 하우스 그 고천을 가면 30도 안 올려요. 그리고 이동이 빨라요. 얘들은. 그래서 비료를 바로 생장점 좋은 걸 갖다 줘버려요. 그러면 온도에서 장이 일어나요. 사이마스켓이. 근데 다른 작물하고 조금 다르다. 이동이 빠르다. 뿌리가 청근성이다. 몇 가지냐? 밀감 뿌린 탱자, 그 다음에 키위, 포도, 요것들이 대체적으로 뿌리가 청근성이더라. 그러면 얘들은 비료를 줄 때 이렇게 바가지나 주먹으로 몽땅몽땅 주지 마라. 좀 10개 뿌려줘라. 주고 싶으면 여러 번 자주 나눠가지고 쿨로 돌리가 녹이가 여보고 줘라. 우리가 관행적으로 주던 거 봄에 한 바가지 퍽퍽 주는 거는 하지 마라. 절대 아니더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저는 데이터를 알려주겠죠. 제가 알려줘야 되는 거 데이터, 설계, 방법. 사이마켓에 농사 짓는 건 설계를 뽑아줄 거예요. 설계도 그 데이터치를 알려주고 그걸 잘 활용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오지 않으면 유관식별법이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여러 번 보다가도 사무실에 와서 강의를 한번 듣고 나면 금방 깨어나요. 사람이 이치를 다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황금알 농법이 이치를 깨우치고 나면 어느 작물에 가서 농사를 지어도 작물을 재배해도 금방 알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 방법 알려줘요. 그래서 봄에 결정하는 거는 포도를 결정할 때 누가 제일 잘못을 저지르냐. 비료, 과다, 고온 이 두 개가 덩쿨이 나갔다고 한 약 1m 정도 뻗었을 때 얘는 또 꽃이 피고 있죠. 왜 그랬겠습니까? 얘들이 일을 하는 것만큼 얘는 결정하려고 크기를 요거만큼 컸을 때 송이는 그냥 나와요. 좋으나 나쁘나 나와요. 여기 요만큼 컸을 때
잎이 두껍냐 나쁘냐에 따라서 세포의 양을 결정해요. 세포를. 근데 요만큼 컸을 때 세포의 양을 결정하는데 그때의 영양을 잎을 많이 주고 있어야 돼요. 잎을 두껍고 단단하게 맹물 시비해주고 그래야만이 얘가 잎은 작고 두꺼우니까 어떻게 알은 크게 키워놔요. 그 다음에 끝나고는 잎의 크기가 두껍고 작고 하면 얘는 어느 걸 결정했습니까? 두꺼운 걸 결정해야겠죠. 막 크기도 키워놔요. 그 다음에 잎이 다 크고 두꺼워지면 어떻게 돼? 옆으로만 결정해요. 기름긴 결정을 못해요. 종방향은. 종방향은 잎의 크기로서 결정하는데 그 크기마저도 우리는 불편하니까 조금 줄여야 돼요. 그래서 설탕을 쓰는 거예요. 목적은 설탕을 써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작고 두껍게 만들어서 얘를 알은 크고 될 수 있는 잎은 작고 두껍게, 잎은 작고 두껍게, 그 다음에는 질소 양과 탄수화물 양으로서 연면 시비로서 얘를 유지를 시켜주면 되죠. 포도가 익어갈 때 잎의 색깔을 잘 봐야 돼요. 빨간색이 심줄이 나왔다. 이거는 질소가 아니고 가리다. 그럼 늦게 딴다. 요 색이 약간 노란빛이 살짝 띄는 건 좋아요. 잎은 색은 진한 빛이 약간 띄어야 되고, 진하고 노란 거는 질소를 가지고 있고 가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요건 금상첨화에 아주 좋아요. 맹물 시비하고 연면 시비하면 빨리 따요. 빨리 따는 건 뭐겠습니까? 대사작용은 더 빨리 시키면 갔다 왔다 요로 들어가겠죠. 갔다 왔다 요로 들어가야 돼요. 갔다 올 때 맹탕 들고 가고 가리만 자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가 누리끼리 향이 멀컹멀컹하죠. 달기는 당도는 있는데 포도가 누리끼리 향이 멀렁멀렁한 거 질소 부족이에요. 그죠? 어떤 집에는 포도 따놓으면 누런 거 있고 물포도 그 질소 없어서 아예 포기해본 거죠. 과숙. 우리 수박 피수박 열곽하죠. 수박은 있다마는 안에 조직이 농했다 그러면 못 먹죠. 그거와 얘가 물포도라는 건 동일한 맥락입니다. 고온을 못 이긴 원인은 질소 부족에서 못 이겼습니다. 이제 이해되나요? 네. 예. 그럼 우리가 지금 포도 딸 때 늦게 딴 것들은 거의 99%가 요소 부족. 질소 부족이네. 그렇죠. 물만 진 땅 줘가지고 가리 줘놨으니까 어떻게 돼? 물패도 나오겠죠. 이거라고 물은 밭에 물은 진 땅 퍼고 뭐 개분이 좋니 뭐니 좋네 해가지고 가리 소금기만 늘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 당도 올릴 때도 어느 정도의 질소는 넣는 게 좋겠네. 질소가 있어야겠네. 질소가 부족하면. 반 이상 차지해야 돼. 약 60%. 보통 이제 뒤로 가면 질소를 줄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배우기는. 근데 가리는 넣고 세상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힘듭니다. 사는 게.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많습니다. 가짜는 어떻게 그리 잘 만드는지 몰라요. 질소가 가면 갈수록 많으면 열가가 올 수 있는 그거는 봄에 키워놨잖아요. 봄 강의에 잎을 두텁게 하고 살을 찌워나면 뒤에 질소가 많아도 그래서 이시값을 수확 때 낮추라고 해요. 어제 강의에 보면 그 창에 그 작년에 사과 농사를 엄청 사과 빨갛게 만드는데 가을에 다 터져버려요. 홍로가. 네. 이시값을 높여놨어요. 2.1까지 올려놨어요. 2.12까지. 거기다가 요소를 연면십이 계속 한 거죠. 그럼 사과 딸라고 홍로 딸라고 보니까 막 엄청나게 빨갛고 좋았죠. 딸라고 가시게 딱 드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도 비 오고 내일도 비 오고 비가 줄줄 오고 잎에 영소 내려갔다가 뿌리 가서 또 비를 들고 와요. 그럼 어디 갖다 집어? 여기 집어졌죠. 포도에다가 다 터져버려요. 근데 터지는 원인을 막기 위해서 미리 우리는 뭐 어떻게 봄에부터 연면십 하겠죠. 잎을 살을 찌워버려요. 살을 찌우고 두껍게 만들어놨죠. 그러면 종방향이 커요. 입맛 좋아지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그래서 수확기에서 이 시를 약간 낮춰요. 수확기에 봄, 가을이 이 시값이 1.8이거든요. 그래 이미 넣어놨는 게 이시가 금방 낮아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이제 그 이 시를 봐야 될 게 가리냐 요소냐 보면 되거든요. 요거 색깔. 이제 방금 유관 식별이 또 준비해야 되겠죠. 거의 대다수는 요소가 많은 경우는 많이 없어요. 단 초기 연면시비가 잎을 안 키우는 고는 관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후기 비대 안 되는 게 요것들이 바이러스 고온장애나 열상을 입어가지고 세포가 파괴된 놈이 열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아무리 켜도 요만하거든요. 우리가 요딴만 게 있고 요만 게 있죠.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열상. 전라도 그 강주에 가서 포도가 여기 한 송이 열은 거예요. 요 비닐을 투과열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해보니까 요 포도가 요래 옆으로 여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는 전부 열상을 입어가지고 요마트야 알맹이가 쬐끄만한 거. 밑에 거는 열상을 적게 입어가지고 이만. 이제 이해되죠? 똑같은 포도인데 그 집에 그래가 겨울에 강의하고 밑에 겨울에 쑥갓 심어가지고 빼냈어요. 비료를. 겨울에 쑥갓 심어가지고 빼냈다고 비료를. 그러니까 바로서 잡아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비료는 누가 먹어야 돼. 용탈이 되거나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비료를 빼내야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겨울이나 언젠가는 빼내줘야 된다. 제주도에 백합 농사를 짓는데 그 백합에다가 비료 과다가 돼버린 거예요. 왜? 몇 년 동안 양액 재배라가 그게 내려간 거죠. 땅속에. 6번을 백합 농사 지을 때까지 비료 한 톨 안 줘요. 제가 주지 마라. 이시첩경을 주지 마라. 뭘? 잎에다 맹물이 집어가 맹물 뿌려주고 그 골드그린 골드칼러 염색을 풀어줘요. 이동시켜주고. 물을 비료가 많은데 물을 뿌리면 좋겠죠. 그러면 뭐가 부족해져? 햇볕이 부족해져요. 웃자람이 일어나 버려요. 그럼 절간이 넘으면 또 잎이 얇아지가 얘가 행동이 바뀌어 버려요. 그걸 잡아주는 밸런스를 잡아주는 우리는 지상부 지하부. 그럼 백합 농사를 지으면서 양액 재배한 게 땅 속에서 비료가 들어가가 6번을 농사를 지어 먹어도 백합 농사를 또 올라오고 있어요. 1년에 2번씩 작게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3년을 농사를 지어도 올라오고 있다. 그럼 여름에 또 그 유채라든지 이런 거 심어가지고 뽑아내요. 그럼 결국엔 우리도 여기에 비료 과다된 거는 겨울에 그 겨울 작물 뭘 심어가 뽑아내야 됩니다. 물만 푹 주도 안 됩니까? 핵단이 소리하고 있어요. 항토 땅은 딱 잡고 절대 안 가. 이거는 가요. 마사 이거는 갑니다. 마사는 잘 가요. 그런데 촉촉한 항토 땅이나 우리 땅 돋을 때 밑에 가고 썩은다고 이런 거 있죠. 밑에 그 파울리 갖고 그러면 밑에 게 올라가 탁 못 인제 있잖아요. 그 비로 딱 들어가면 절대 안 내놔요. 그래서 토양을 분류를 시킨 게 완전 점질, 중점질, 중사질, 왕사질 4개를 분류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완전 점질을 비로 딱 던지면 절대 안 내놔요. 다 잡고 있어요.